안녕하세요. 물리학 1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 3차 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저번 시간의 마지막에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요. 이 등가속도 운동은 등속도 운동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번 시간의 대부분을 등가속도 운동 공부하는 데 쓰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속력과 운동 방향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물리학 1의 역학은 1차원 선상의 역학입니다. 즉 1차원 역학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방향이 앞과 뒤밖에 없는 1차원 선상에서만 다룬다는 건데, 사실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1차원 등가속도 운동만을 다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을 때, 그리고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정확히 집어 던져 올렸을 때, 이때가 바로 수직선 상에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가 있겠죠. 떨어지는 물체와 위로 던져진 물체는 중력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물체는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위로 던져진 물체는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떨어지는 물체, 즉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속도 운동 분석을 했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할 건데, 등속도 운동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봤다면 이번에는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선생님은 그 특정한 값을 A0라고 했어요. 이 A0가 유지되는데 어떤 특정한 순간을 T0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진행 방법은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 분석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고 면적과 기울기를 알아봤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면적과 기울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은 A0 곱하기 T0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속도식 A는 T분의 델타 V에서 델타 V는 A 곱하기 T가 됩니다. 선생님이 특정한 값이라고 했던 제로만 빼주게 되면은 뒤에 AT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면적은 A0 곱하기 T0인데 얘는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되게 됩니다. 즉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볼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가속도라는 것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즉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VT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특정 속도를 v0라고 하고 그 v0일 때 시간을 t0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의 면적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면적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v0 곱하기 t0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V는 AT에서 V0는 A0 곱하기 T0니까 면적은 2분의 1 A0 T0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적 2분의 1 A0 T0 제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딱 와닿진 않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생각해보면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변이와 같았어요. 등 가속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T 그래프의 면적은 이번에도 변이랑 같습니다. 즉 면적은 변이를 의미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등가속도 운동의 VT 그래프에서는 한 가지를 더 분석해야 됩니다.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은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을 의미하죠. 즉,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X축 증가량이라는 것은 X축인 시간, 바로 시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Y축 증가량이라는 것은 Y축이 속도니까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즉, 기울기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고 이것은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즉,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볼 그래프는 ST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변이 시간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나 속도 시간 그래프처럼 간단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속도가 변이, 시간에 따른 변이죠. 그런데 속도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는 변이도 얼마 안 커졌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변이가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즉, 직선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곡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분석할 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란 마찬가지로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고 이렇게 따지면은 델타 T분의 델타 S가 돼서 즉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처럼 일정하지가 않죠. 매 순간순간 기울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의 평균 기울기와 어느 특정 한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 순간 기울기는 순간 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상황은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공이 위로 던져 올려지는 경우였죠. 던져 올려질 때 공은 위쪽 속도를 가지지만 중력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가속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3개를 동시에 다 그리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AT 그래프, 두 번째는 VT 그래프, 세 번째는 ST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변이 시간 순으로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속도의 방향과 반대라고 했어요. 우리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기준 방향 플러스로 잡으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특정 어떤 값으로 일정한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는 처음에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속도가 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점점 빨라지겠죠. 즉, 왼쪽 상황을 보게 되면 공이 위로 던져졌지만 공은 언젠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즉,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양의 방향, 기준 방향으로부터 속도가 시작했지만 특정 점을 지나고 나서는 점점 다시 아랫방향,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의 운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때 변이시간 그래프는 처음에는 기준 방향으로 가다가 점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변이시간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t1이라고 정의합시다. 그러면 t1은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어딜까요?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변이가 다시 최고점을 찍고 돌아오려는 순간이 바로 t1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엔 면적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위의 면적,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이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는 t2라고 합시다. 그때 변이시간 그래프에서의 t2는 어딜까요?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t2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즉, 양쪽 면적이 같아진다라는 것은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한 면적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한 면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즉, 물체는
출발점을 다시 되돌아와서 통과하는 시점이다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 물체는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즉 t1일 때 물체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VT 그래프에서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이 같아질 때 물체는 출발점을 다시 통과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속도 시간 그래프랑은 다르게 선생님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등가속도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특정 속도의 값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속도를 v라고 하고 그 v가 되었을 때 그때의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v 사이의 간격은 우리는 델타 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분석을 했을 때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즉 델타 v는 at라고 쓸 수 있겠죠. 즉 v라는 것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한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이를 의미하죠. 그런데 면적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면적이 사다리꼴로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에요. 이거를 넓이 1, S1이다 라고 표현할게요. 변이 1.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V0 곱하기 T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t, 높이 at예요.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t 곱하기 높이 at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는 gat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총 변이는 S1과 S2를 더한 값으로서 S 총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식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인데요. 자, 세 번째 식은 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바로 문제 상황에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인데요. 시간을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외워버려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첫 번째 식에서 t는 꼴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t는 a분의 v-v0가 되고 이 t라는 것을 두 번째 식에 t에 각각 집어넣고 식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식 모두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다.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변이이다. 세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이다. 네 번째, 변이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이다. 자, 이렇게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나열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체를 분석할 때, 문제를 풀 때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요?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나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y축의 의미는 속도죠. 그리고 면적의 의미는 변이입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의미는 가속도가 돼요. 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 속도, 변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두 번째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총 변이는 초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상황에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가요? 등가속도 운동은 등속도 운동에 비해 많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반복 숙달 연습한다면 등가속도 운동도 편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될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VT 그래프를 그리고 면적과 기울기를 분석한다. 이 점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문제를 풀 때 많이 어렵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속력과 방향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쉬운 시간이니까 조금 편하게 마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입니다. 자,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하대요. 자, 이거 뭐였죠?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은 첫 번째로 컨베이어 벨트가 있겠죠. 컨베이어 벨트의 저 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체들을 일정한 속도, 일정한 방향으로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커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제외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걷기 힘들 때 움직이는 계단이죠. 자, 에스컬레이터도 사람을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운반해주는 등 속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무빙 워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 자, 아까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떨어지거나 공을 수직으로 던졌을 때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찰이 있는 면에서 물체를 탁 튕겼을 때 물체는 언젠간 정지하죠. 이렇게 마찰력만 받는 운동은 점점 속력이 느려지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주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원운동이 있어요. 그러한 운동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놀이공원의 대관람차에서 볼 수 있고 또한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포물선 운동. 이번에는 공을 연직 위로, 수직 위로 던진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던졌어요. 비스듬하게 던지면은 물체는 앞으로도 나가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도 같이 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또 궤종시계의 추처럼 이렇게 천장에 매달린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은 물리학 2를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물리학 2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러한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